안녕하십니까. 관광영어 13주차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전반부는 시험이라든가 성적에 관한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표가 지금 나왔는데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것 같고요. 다행히 요거는 1교시가 아닙니다. 시험 시간은 6월 23일 화요일 2교시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2교시입니다. 지금 이 과목을 들으시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저하고 지금 관광자원의 이해를 듣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부득이하게 하는 이유는 수강생 중에 국제관광경영학과가 아닌 타과에서 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공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요일날 2교시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5번 출구에서 순환버스를 탈 때 발열 체크하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또 부득이하게 그게 안되면 국제관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 얘기는 그날 학교에 올 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등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가장 첫 번째 모토가 성적은 공정하게 주는 것입니다. 공정한 성적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주의 내지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10시에 정확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각을 하시는 경우, 지각이라 하면 시험을 보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 하나가 시험을 다 치르고 나갈 때까지 입장하는 학생은 지각입니다. 지각 학생의 경우는 취득 성적의 40%만 인정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지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거의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40점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미리 오시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먼저 나간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은 현재 903호와 904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학과 홈페이지나 그 학과 사무실에서 여러분에게 통보가 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보가 안 간다면 학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03호와 904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정부 교육부에서 요구한 게 조금 가라앉힐게요. 제가 여러분 모르지만 좀 전에 뭐를 해가지고 약간 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래서 그 수험생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과의 한상현 교수님하고 한조가 돼서 제 과목의 시험은 한상현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저와 같이 들어오시고 두 분반으로, 또 다른 한상현 교수님의 시험은 제가 두 분반으로 나눠서 또 들어가로 조를 짰기 때문에 한상현 교수님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에 질문은 일체 받지를 않겠습니다. 이유는 A반, B반, 제가 A반 감독이라고 그러면 A반은 설명을 했는데 B반은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 반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B반에 있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체의 질문은 시험 시간에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오류가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 한 문제 정도
똑같은 문제를 2번 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거의 없었던 건,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그 시험 문제는 무효 처리하고 전원이 쓰든 안 쓰든 틀렸든 맞았든 전원이 맞은 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걱정은, 우리가 화요일날 보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시험에 확진자가 한 명 나오거나 뭐 그러면 학교 전체가 폐쇄되는 수가 생기겠죠. 학교에서 무슨 대책을 밝혀주면 그거에 따르겠으나, 학교에서 그런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 제가 확보한 공정성의 문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유일한 자원은 출석입니다. 그래서 그 출석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강 정정 기간에 들어오신 분한테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했을 때 제가 답하기를, 그 시점에서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대면 수업 시간에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도 했고, 전화로도 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도 그렇게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3분인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분인가 4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6월 23일 화요일 시험이 끝나면 그 2교시니까 시험 끝나 9시 50분에 끝나겠죠. 끝나고 제 연구실로 방문을 하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그 시간 이후에 오시는 거는 결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험은 보실 거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제 연구실로 방문을 하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시험에 관한 거는. 그래서 지각하시는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40%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저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 시간에 왔는데 학교 측에서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삼성전자 내지는 다른 회사에 시험을 보러 타지, 서울로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날 KTX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가던 고속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시험을 치르게 할까요? 안 치르게 할까요? 100%, 200%안 치르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오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또 그걸 인정을 해주면 먼저 온 학생들이 불평불만을 하겠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지각생은 40%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나가면 그 시간 이후에는 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문제가 외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제 한 학생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만, 그 이메일 내용상은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합니다. 네이버 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글 영어로 하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슬립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다도 있고 한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약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문제는 전부 다 한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선생님 그렇게만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teacher라고 쓰시기만 합니다.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를 쳤을 때 teacher라는 걸 쓸 때 나오는 단어,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그걸 문제로 내겠다는, 선생님이라고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선생님 말고 뭐 스승,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쓸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읽어보고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2개, 3개를 첨부를 같이 할 겁니다. 거의 그런 일은 2개 정도 쓰는 일은 있었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빈 칸을 7칸을 줬는데 그걸 한 칸을 없애거나, 스펠링 쓰는 칸을 7칸을 줬는데 한 칸을 없애거나 한 칸을 늘리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문항당 10점씩 감점을 하겠습니다. 고치지 말란 얘기죠. 문항당 10점씩 감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점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확보한 점수는 출석 점수 20점입니다. 중간고사는 학교에서 폐지를 시켰고, 그래서 교수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저는 대면 수업을 할 때 수시 시험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죠. 어느덧 기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을 80점 배점으로 할지 60점 배점으로 할지 그걸 고민은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체로 시험지를 앞뒤로 하는데 뒷면으로는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앞면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단어 시험만 하는데 그걸 60점으로 할지 80점으로 할지 그거는 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만, 원래대로 하면 신문기사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그동안 꾸준히 하긴 했는데 어쨌든 복잡해서, 어쨌든 제 과목은 모든 과목의 신문기사 문제는 출제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딴 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대학 교수가 되고 2년 차부터 계속 그런 류의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그거는 시대의 흐름, 내가 속한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대학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대학은 안 다녀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문입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 가지고 경제 문제나 그런 걸 낼 수 없기 때문에 관광 관련 기사를 냅니다. 교수님 이건 관광 영어인데요. 영어하고는 딱히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공지한 대로 그거는 가능한 한 출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학기에 담당하는 과목이 4과목인데요. 4과목의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왜냐하면 자원론을 듣는 학생이 4학년 지금 차원론을 수강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학생은 유리하겠죠. 2과목 중에 하나는 유리하게 되겠죠.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 문제를 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겠죠. 자, 출석 얘기했고 시험 문제 얘기했고 시험 범위 얘기합니다. 학생 중에 하나가 집행부였던 것 같은데요. 학과를 방문을 해서 이건 어디까지냐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꽤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 분량을 앞에 신데렐라하고 뒤에 지금 백설공주가 있는데요. 신데렐라 부분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신데렐라에 있는 단어만 하시면 됩니다. 신데렐라에 있는 단어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노래는 현재 지금 5곡이 나갔습니다. 5곡이 나갔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 책의 진도 나가는 거 하고 요 책의 진도 나가는 거 하고 진도 나가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단어와 신데렐라에 나오는 모든 단어와 그다음에 팝송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중에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당 2점이 되면 80점 기준으로 하면 40문제를 내야 되고요. 3점으로 하면 3점으로 하면 36 30문제 정도 내야 되네요. 25문제 정도. 거기다가 신문기사 문제가 5점 들어갈 거고요. 신문기사는 원칙은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3학년이나 4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지난 학기에 시험을 안 보신 분도 있죠. 수업을 안 들으신 분. 저는 시험에 있어서 학생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을 받고 그 성적에 이상하다, 나는 적어도 B는 맞을 것 같은데 왜 C지? 제가 학생 때 보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대체로 제가 다닐 때 교수님들은 연구실을 방문하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자네 웬일인가? 앉게 어쩐 일로 왔는가? 아주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근데 제가 교수님 제 성적이 좀 그렇습니다 라면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은 얼굴을 싹 바꾸죠.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권위에 도전해.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나오면서 개새끼 그러고 욕하고 나왔던 기억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한 번 하면서 대판했죠. 학교 본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본부의 담당 교수하고 상담 교수하고도 상담도 하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정을 한다고 해도,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그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 대체로 보면 이메일을 보내면 답도 안 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걸 보장을 합니다. 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툭 이메일 던져서 교수님 몇 학년 무슨 과 학번 뭔데 관광영어 저 조금 점수 2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뭐 그딴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시면 메일을 받는 즉시 그대로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겁니다. 교수님 학점 올려주세요. 뭐 학점 어쩌고 그런 경우는 무조건 게시합니다. 교수님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메일은 보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는 즉시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무슨 과목을 수강하는 무슨 과 몇 학년 학번 누구입니다. 성적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원합니다. 라고 언제쯤 방문할까라고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리고 그런 이메일일 경우에는 반드시 에어컨 좀 켜고요. 그런 이메일을 보내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도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이메일에서 답장을 할 수 있으나 집에서는 답장이 안 합니다. 성적에 관한 건 긴급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바로 여러분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대체로 전화를 드리거나 내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를 주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러면 그 학생은 연구실로 방문해서 자신의 출석 성적과 시험 성적을, 시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연구실 방문 시에는 누구든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오는 경우에는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늘어집니다. 교수님은 울고불고. 본인은 한 사람 그런 경험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학생 데리고 온 사람은 저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연구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제 연구실이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걸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 옆에서 얘기를 하면 되고, 친구는 저쪽에 있는 그 소파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돼. 그러니까 친구하고는 얘기를 할 게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옆에 놓고 너는 이래서 15점이야 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너 시험지 이거야? 네 점수 이거야?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학생은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의 점수를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 또 새로 학부로 있다가 새로 왔기 때문에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관광경영학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조교수님 한 분 계시거든, 두 분 계시는데 남자 조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안 오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그분과 올라오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분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자, 얘기 다 했나요? 시험 단어로 나오는 거 얘기했고, 출석하는 거 얘기했고, 성적 얘기했고, 그다음에 성적 입력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저의 원칙은 오늘 시험을 보면 오늘 오후 5시 퇴근하기 전에 결과까지 학교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 제 개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입력함과 동시에 공개를 하죠. 근데 그게 원칙이긴 하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 시스템이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왠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4일 뒤부터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자마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 공개 기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개 기간에 확인하시고 오시면 제가 틀렸으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개 기간 이후에는 그 규정에도 써 있지만은 공개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일체의 메일이나 전화 문의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일주일 이상의 그 공개 기간 동안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줬고 제일 먼저 입력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이유는 뭐냐면 정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정을 하게 되면 담당 교수가 정정한 사유서를 써야 되고 이 학생의 출석 기록을 첨부를 해야 되고 이 학생이 낸 모든 리포트를 첨부를 해야 되고 이 학생이 기말고사 답안지를 첨부를 한 다음에 학과장의 도장을 승인을 받고 학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죠.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제대로. 상당히 다른 교수님이 한번 하는 걸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그걸 교육부에 보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감사의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로 입력을 할 테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네, 됐나요? 시험 얘기했고, 그죠? 성적 얘기했고, 여러분하고 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두 과목제라 저기요. 수강 정정 기간에 수강 신청 변경을 해서 들어오신 분이 됐죠. 이게 마감이 됐다가 나가는 사람 대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신 경우 제가 답하기를 그 학생들한테는 대면 수업할 때 그때 연구실로 방문하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수강 정정 기간만 해도 이렇게 한 학기 내내 비대면으로 할 줄은 몰랐죠. 그 상황에서는 대면 수업 시간에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대면 수업은 없고 첫 번째 대면 수업이 저기죠.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바로 좀 전에 한 것도 같고 연구실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됐고 그러면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리포트를 안 냈는데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에서 리포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